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싶었던 네임드랍 기능도 이제는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빠르게 애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 화요일 새벽이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셨던, 아이폰 유저분들이 정말 기다리셨던 iOS 17 정식 버전이 배포가 됩니다. 이미 베타 버전 또는 저처럼 베타 버전 끝까지 와서 RC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iOS 17 또 정말 다양한 부분이 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버전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도 제가 구독자분들 중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iOS 17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아이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싶었던 네임드랍 기능도 이제는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져가는 동작을 통해서 에어드랍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지금도 이렇게 징 이렇게 물리는데 이런 기능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리는 기능들을 잘 보시고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에어팟 프로 2세대, 에어팟 맥스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iOS 17을 통해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네임드랍 기능, 연락처를 이렇게 마주대는 이런 동작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네임드랍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연락처 카드를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렇게 연락처를 교환했을 때 좀 더 예쁘고 멋지게 교환을 하는 게 좋으니까요. 이게 꾸미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연락처에 들어가서 내 카드를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시면 사진이나 여러분들의 정보를 꾸미실 수가 있으세요. 편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만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사진을 이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여기 신규 생성을 통해서 신규 생성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뭐 미모티콘을 반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뭐 색상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꾸미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제 사진을 넣어놨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연락처 카드를 꾸며 놓고 나면 상대방에게 전화를 했을 때 iOS 17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이제 사진이 좀 더 크게, 여러분들이 꾸민 사진이나 이미지 등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전화를 할 때도 좀 더 멋지게 이렇게 전화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네임드랍 기능을 사용할 때도 여러분들이 멋지게 네임드랍 기능을 하면서 연락처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앞으로 이 방법을 통해서 연락처를 교환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에어드랍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전송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런데 주위에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이 내가 전송하고 싶은 사람인지 잘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방금 보여드린 이런 동작으로 에어드랍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에어드랍을 선택하고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해당 폰으로 에어드랍이 됩니다. 이렇게 파일을 받은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어드랍을 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는 야, 네 폰 이름이 뭘로 되어 있냐 이런 거 물어보실 필요가 없고요. 사진 선택하고 에어드랍 한 다음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가져가는 동작만으로 쉽게 에어드랍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기능이 가능하다는 건 여기 이렇게 또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에어드랍을 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대용량 파일을 전송을 할 때 계속 이렇게 옆에 기다리지 않고 멀리 이제 떨어져서, 이제 만약에 집에서 제가 뭐 파일을 제 PC로 옮기는데 에어드랍을 했는데 이게 좀 파일이 커서 오래 걸렸다 하면 그냥 나가도 계속 전송되는 셀룰러 방식을 사용하는 에어드랍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은 아직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올 하반기 정도 다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기능은 좀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네요. 메시지에도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UI가 변경이 되었어요. 메시지에 들어오게 되면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카메라, 사진, 스티커, 뭐 애플캐시, 오디오, 위치, 그리고 여기서 뭐 누르게 되면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스티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두신 스티커 등을 여기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스티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고, 스티커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스티커를 추가하게 되면 이런 스티커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끌어다 두면 이렇게 스티커가 메시지로 보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스티커 기능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성 메시지를 보냈을 때,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음성 메시지가 어떻게 텍스트로 변환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내게 되면 상대방에게 이제는 텍스트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음성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이 텍스트로 음성을 듣지 않고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이제 메시지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답장을 보내고 싶을 때는 이 부분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면 답장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양한 사람이 한꺼번에 대화를 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답장을 보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스와이프를 해서 여러분들이 답장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타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이렇게 받지 않았을 때 내 페이스타임으로 마치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것처럼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를 보낼 때 다양한 특수 효과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특수 효과를 페이스타임을 할 때 제스처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iOS 17로 업데이트를 하고 난 후에 정말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스탠바이 기능인데요. 기존에는 아이폰을 충전할 때는 이게 아이폰이 뭐 딱히 이제 필요한 기능이 없었죠.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탁상 모드라고 해서 이렇게 충전을 해두면 뭐 시계등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아이폰은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스탠바이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마치 탁상 시계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위젯을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자, 스탠바이 기능은 설정을 해두신 후에 이렇게 충전 스탠드 등에 연결을 하면 충전이 시작이 되면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탁상 시계 등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스와이프해서 이런 디자인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쪽 이렇게 스와이프 하게 되면 다른 형태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위젯들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젯 같은 경우는 스마트 전환이라고 해서 이 전환되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젯을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풍경들을 보게 해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탠바이 기능은 꼭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처럼 스탠바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스탠드형의 아이폰 충전기들도 정말 인기를 얻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또 아이폰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능이 맥세이프인데 이 맥세이프를 통해서 쉽게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인기를 얻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키보드 같은 경우는 자동 수정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입력을 할 때 자동 수정을 해주는 기능을 직접 사용을 해서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되었는지 직접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또 달라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진동 느낌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새로운 벨소리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사운드에 들어가게 되면 이 벨소리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벨소리들도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이미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카플레이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이제는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 외에 다른 아이폰을 연결해서 해당 유저가 음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도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행 같은 걸 하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가 이제는 내 폰으로 음악 틀을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경우가 많지만 기존에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가져다가 음악을 컨트롤하거나 그랬어야 됐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다른 분을 추가를 해서 쉐어플레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휘트니스 앱도 달라져서 기존과는 좀 다른 UI로 이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미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애플워치에서 저희가 정신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아이폰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 또는 기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분이 어땠는지를 이렇게 파악을 해서 기록을 하실 수가 있고 현재 느낌이 어떤지 등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좀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현재 마음을 좀 더 다스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저도 종종 이렇게 제 기분, 현재 기분이 왜 그런지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등을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 사진에는 여러분들이 앨범에 인물에 따라서 인물 사진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반려동물들도 이런 식으로 앨범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강아지나 고양이의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의 앨범으로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하반기에는 일기라는 기능도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iOS 17 버전 같은 경우는 아이폰 SE 2세대 모델 그리고 아이폰 XR, XS 등의 모델부터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새벽 한 2시경에 정식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식 버전을 기다리셨던 분들은 업데이트를 해서 직접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iOS 17 버전을 꽤 오래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도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서 직접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에어팟 프로 2세대, 에어팟 맥스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iOS 17을 통해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면 해당 영상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